백혈구 수치의 변화, 혈소판 수치의 변화, 염증 수치의 변화 이 세 가지만 키만 알아도 이 환자분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염증 수치만 보면 재생될 듯 올라가고 있으니까 염증 수치 올라가고 있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걸로만 생각하시니 이게 상당히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실제 사례로 한번 보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첫 항진기 때 염증이 쭉 올라갔다가 한번 쭉 떨어졌고, 두 번째 청소 때 또 쭉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고, 미약하지만 세 번째 청소 때 또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점진적으로 사라졌다가 약간 올랐지만 정상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이게 조직 복구 과정. 안녕하세요. 이배만요원 하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될 염증 수치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염증 수치가 여러 자가면역 질환들에서 질병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중요 지표로 많이 이야기가 돼서 환자분들이 좀 쉽게, 특히나 병원에서는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약물을 늘리고 줄이면 좀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염증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병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이게 어떤 치료의 지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과정에서 목표가 염증 수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염증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려야 치료가 끝나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염증 수치가 높으면 불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높은가, 이게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한 설명을 어서 듣지를 못하니까 마치 염증 자체가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건, 얘는 염증의 과정에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는 물질일 뿐 나쁜 물질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 염증 수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 사실 좀 잘못된 건, 얘네들은 염증 반응의 중요 역할을 하는 물질인 거지 염증 수치라고 부르는 건 사실 표현에 좀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다고 염증이 많은 환경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게 염증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특히 CRP라는 수치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그림이 염증 과정을 상당히 잘 설명을 해줘요. CRP 수치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 검사에서도 매달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CRP가 흔히 급성염증기 물질, 그러니까 급성염증 물질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염증 강도를 측정하는데, 사실 얘네들은 역할이 좀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일단 간에서 주로 합성되는 물질이고 염증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그 염증 물질이라고 하는 CRP에 대한 기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혈액검사상 체크하는 CRP는 여러 형태의 CRP를 그냥 통칭해서 체크해요. 그 중에서도 주로 pCRP, 그러니까 펜타머릭이라고 해서 오량체 CRP를 보는 건데, CRP의 흐름을 좀 볼 때 CR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이라는 환경이 처해졌을 때 간에서 이 펜타머릭, 그러니까 오량체 보시는 것처럼 5개죠. 이 5개 형태로 된 CRP를 먼저 만들어요. 그럼 그게 활성이 되고 나면 이게 분해가 돼서 모노머리, 그러니까 단일 하나의 덩어리의 CRP로 바뀌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이 과정을 띠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혈액검사상 체크하는 거는 이 두 개를 구분하지는 못해요. 근데 대부분 이 pCRP를 체크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CRP라는 거를 통칭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pCRP와 mCRP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역할이 좀 달라요. 그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림을 크게 보면 여기서 이제 조직이 손상됐을 때를 한번 보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 건데, 먼저 이 A라는 이 네모 왼쪽 위의 환경은 헤모스타시스, 그러니까 혈액 응고 과정이거든요. 혈액 응고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여기 세포에 손상이 일어나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하늘색이 pCRP고요. 이 남색은 pCRP 별표는 활성화된 pCRP라고 보시면 되고, mCRP가 아까 사이즈가 작아진 거, 그리고 디그레이디드는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진 애들, 요 댐프는 면역 반응을 주도하는 면역세포들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컴플리멘트 팩터 F는 보체 과정을 조절하는 물질, 그리고 저희가 혈액검사에서 많이 검사하는 것들 중에 호중구,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게 그림상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되어 있는 애들, 얘네들이 호중구고, 단핵구, 저희 검사에서 모노사이트, 단핵구라고 체크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림되어 있는 애들, 그리고 M1, M2 마크로파지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대식세포의 종류인데, 대식세포는 이 단핵구가 조직으로 이동해서 그 조직에서 필요한 역할에 따라 이 단핵구가 분화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단핵구는 초기에는 정찰병 역할을 하다가 현장에 도착해서는 싸워야 되면 싸우는 역할도 하고요, 막아야 되면 막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분화될 수 있는데, 그게 M1, M2 두 가지 종류의 대식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M1 대식세포를 염증성 대식세포라고 하고요, M2 대식세포를 항염증성 대식세포, 그러니까 조직
복구 과정에 영향을 주는 대식세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세포들까지 이해하고 이 빨간색이 혈소판, 저희가 환자분들 설명드릴 때 혈소판 수치도 중요하게 보죠. 그리고 여기서 깨진 형태가 활성화된, 그러니까 피떡을 만드는 혈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A부터 보면 혈액응고 과정을 보면 상처가 생겼죠. 그러면 요 PCRP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활성화된 다음에 MCRP 형태로 덩어리가 져서 현장에 딱딱딱 붙으면 거기에 혈소판들이 이렇게 달려와서 깨지면서 여기에 피떡을 만들어서 출혈 부분을 막아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혈액응고, 이 과정에서도 CRP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상처가 생기면 CRP가 많이 수치가 올라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상처가 생겼으니까 거기를 막기 위해서 CRP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냥 응고와 관련.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BCD인데, 먼저 B를 보면 염증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 보면 조직 손상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조직이 이렇게 색감해지는 엔도셀리알 셀 혈관 내피세포 중에 활성화된 애가 회색, 네크로틱이라는 게 이제 죽어가는, 괴사되는 내피가 조금 진한 회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깨져서 염증 환경이 생겼을 때는 처음에 이 주변에 활성화된 내피세포가 어려운 물질인데요. 얘네들은 호중구나 단핵구를 불러 모으는 신호예요. CXCR8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런 물질들이 이 내피세포가 분비를 해요. 그러면 이 신호를 받아서 백혈구들을 이쪽으로 불러 모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호중구, 단핵구, 제가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린 호중구와 단핵구를 이렇게 현장으로 불러 모아요. 리크루트먼트라는 게. 그러면 불러 모은 애들이 여기서 호중구가 이렇게 딱 덩어리를 져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호해 줄게 라고 방어막을 쳐서 불태울 곳을 딱 정하거든요. 그걸 네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호중구 뉴트로필의 엑스트라 셀룰러 트랩, 호중구 세포의 덫이라 그래서 이렇게 덫을 딱 쳐서 여기는 우리가 보호해 줄게 하고 손상된 부분 주변에 이렇게 호중구가 진을 쳐요. 그럼 그 과정을 중간중간 혈소판들이 그 덫 사이사이를 막 메꿔주면서 이 덫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중간중간 이제 단핵구가 아까 정찰병 역할을 했던 애들 중에 이렇게 염증이 생긴 환경에 도착한 단핵구는 그림처럼 M1이라는 형태로 분화가 돼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M1으로 분화된 애는 파고사이토시스라는 게 세포를 잡아먹는 거거든요. 여기는 염증이라는 물질이, 그러니까 즉 염증 환경 안에서는 잡아먹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애들이 많은 곳이니까 거기에서는 단핵구가 M1으로 분화해서 또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서 이쪽을 처리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염증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단핵구가 인터루킨 6나 TNF 알파 같은 물질들을 더 열심히 분비해서 더 많이 모여들도록 여기를 처리하려는 과정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당연히 CRP들이 늘어나는 거죠. CRP가 이 과정에서 보시면 이 MCRP라고 하는 덩어리가 작아진 CRP들이 이 피떡을 지는 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퍼져나가지 않고 이 범위 안에서 잘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활성화된 PCRP의 좀 중요한 내용인데 컴플리멘터 팩터 H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죠. 이게 연두색 보이시죠? 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체는 저희가 루푸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C3, C4라고 하고 보는 수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체는 면역 반응을 더 증폭시켜주고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말 그대로 보체, 도와주는 보호 보체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면 염증은 별로 없는데 얘네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면서 염증이 위험해지게 퍼져나가게 돼서 그걸 막으려고 이 컴플리멘트 팩터 H라는 애랑 CRP가 딱 붙으면 통제를 하는 거예요. 보체의 단계가 있는데 보통 5단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3단계까지만 딱 해서 멈추도록.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는 염증이 너무 퍼져나가지 않도록 적정 범위에서 멈출 수 있게 보체도 딱 3단계까지만 해서 멈출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까지 딱 붙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염증을 이렇게 딱 멈추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 MCRP들이 피떡을 지면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염증 과정에서 CRP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PCRP와 MCRP의 역할을 좀 봐야 되는 건 PCRP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MCRP는 염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MCRP의 역할은 여기에 보시는 Activated Fibroblast라고 해서 여기 상처난 곳들로 백혈구들이 잘 모여들 수 있도록 주변에 혈관 도로를 까는 현상을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이게 염증이 악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염증이 막 증폭되는 과정에서 면역계가 반응하는 흐름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렇게 다 염증이 끝나고 염증 반응이 끝나고 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잔해들, 이 염증이 막 터져 나오니까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덩어리들이 막 깨져 나오죠. 이거를 그러니까 데브리스, 잔해들이 막 떨어져 나온 걸 이 PCRP들이 다시 잡아서 덩어리를 딱 진 다음에 염증 물질들의 덩어리들, 그러니까 산물들을 다 모아서 다시 모아놓은 다음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PCRP라고 하는 애들이 잔해물을 잡고 다시 활성화된 다음에 모여들어서 여기 이제 조직 복구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복 과정에서는 지난 염증 과정에서는 MCRP가 주 역할을 했다면 회복 과정에서는 PCRP라고 하는 애들이 더 늘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호중구나 단핵구의 모집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소 끝났으니까 더 안 와도 돼. 싸울 때는 열심히 백혈구 불러 모았다가 청소 끝나고 나면 이제 안 와도 돼. 너네 돌아가 하고 리버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반대로 이제 다 바깥으로 보내는 거죠. 그 역할을 PCRP가 해요. 근데 그러면은 검사 결과가 똑같이 CRP다 보니까 염증 시기에도 올라가고 회복 시기에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회복 시기에 올라가는 게 주로 PCRP고 활성형 PCRP들이 이렇게 여기 청소 끝났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마 하고 백혈구들을 바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이 PCRP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조직이 재생이 되니까 M1 마이크로파지, 그러니까 염증성 대식세포들이 이때는 싸웠다면 이제 C에서는 M2 항염증성 대식세포들이 여기를 덩어리를 딱 지면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조직 복구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회복 과정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D, 손상된 부분을 재생할 때, 리제너레이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또 PCRP 중에 활성형 PCRP들이랑 M2 대식세포가 이렇게 힘을 합친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 보시면 거기서 덩어리가 나온 또 MCRP가 또 이때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VEGFR이라고 혈관 신생, 혈관을 새롭게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여기 이제 손상됐으니까 혈관이 여기 와줘요. 혈관은 도로죠. 그러니까 도로가 새로 깔려줘야 그 도로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들어오니까 도로를 새로 깔아라 라는 물질, 그로스팩터, 그러니까 성장 인자거든요. 혈관을 이 부위로 모여들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 그걸 또 MCRP가 해요. 그러니까 MCRP와 PCRP는 똑같이 염증 물질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PCRP는 조금 더 보시는 것처럼 항염증 효과가 있고요. MCRP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염증을 촉진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혈관 신생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을 얘네들이 깔아줘야 여기가 조직 복구가 되면서 이 손상이 메꿔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환자분들의 백혈구 수치의 변화, 혈소판 수치의 변화, 염증 수치의 변화 이 세 가지만 키만 알아도 이 환자분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염증 수치만 보면 좋아질 때도 올라가고 재생될 때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염증 수치 올라가고 있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걸로만 생각하시니 이게 상당히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실제 사례로 한번 보면 저희가 최근에 영상으로도 찍었던 가장 좀 모범 사례를 한번 볼 건데 이분은 이제 염증 수치 흐름을 먼저 보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첫 항진기 때 염증이 쭉 올라갔다가 한번 쭉 떨어졌고 두 번째 청소 때 또 쭉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고 미약하지만 세 번째 청소 때 또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점진적으로 사라졌다가 약간 올랐지만 정상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이게 조직 복구 과정. 그러니까 첫 번째 청소 때 CRP는 누가 올라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초기에는 그랬겠죠. 그럼 걔네들이 뭘 하냐면 겉에 있는 지금 손상된 부분들 다 부숴버리고 거기에 도로를 까는 현상들을 얘네들이 해줘요. 그러다가 쉬었다가 두 번째 때 이제 PCRP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또 조직의 염증을 막는 과정과 조직 복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잔해들을 채울 때도 PCRP들이 마저 역할을 하면서 진폭을 띠면서 떨어지는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럼 결과적으로 염증 수치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건데 이것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제 또 백혈구 수치도 한번 보면 비슷해요. 백혈구 수치가 먼저 보시면 초기에 워낙 이게 높았어서 제가 여기서부터 사실 이 사이에 한 피크가 있다가 떨어질 때 막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백혈구 수치 보면 이게 맞나 싶은데 호중구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쭉 올라갔다가 한번 뚝 떨어졌다가 아까 다 모였던 거죠. 청소하고 불태우고 기둥들 다 부수면서 한번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두 번째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마지막 올라왔다가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한 3번 정도의 피크를 띄면서 호중구들도 정상 범위 안에 안착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올라올 때 청소하고 떨어질 때 쉬고 올라올 때 청소하고 떨어질 때 쉬고 근데 이제 호중구가 주로 움직이긴 하지만 단핵구도 이제 비슷한 패턴인데 얘가 조금 더 뒤늦게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이때
첫 번째 때 올라왔다가 쭉 떨어졌다가 마지막 때 또 한번 8%대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져서 안정 범위 안에 유지되는 패턴. 저희는 이런 걸 보면서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염증 수치만 두고 보면 첫 한 달에 올랐죠. 그러면 환자분들 이때 놀라죠. 치료 왔는데 어떻게 염증이 더 오르냐. 심한 분들 뭐 2배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떨어지고 나서 또 2배 올랐다. 이때 떨어졌던 걸 기억 안 하시고 올라가면 이때 기준으로 떨어진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 기준으로 또 2배 올랐다. 이거 어떡하냐. 또 떨어졌다가도 오르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띠는 거거든요. 혈액 과정에서 보여줬던 혈소판도 비슷한데,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두 번째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여기 3번 올라간 게 있는데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거든요. 쭉 올라왔다가 떨어져서 이제는 안정된 17만 정도에서 유지되는, 그러니까 아주 예쁜 그래프인 게 초기부터 점점 진폭을 점점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패턴이 딱 멈춰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염증이 회복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염증이라는 게 높아진다고 마냥 나쁜 게 아니다. 다만 높아도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지표들, 그러니까 백혈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혈소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고 줄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환자분의 상태를 추정하는 거죠. 이건 보시면 PLCR이라고 하는 검사는 혈소판의 활성도를 보는 검사예요. 얘가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초기에 5%대로 매우 낮았던 게 최종적으로 16%까지 올라와서 딱 멈췄거든요. 이러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건데, PLCR이라는 검사는 사이즈가 큰 혈소판의 비율이거든요. 혈소판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덩어리를 만들 때 중간중간 피떡을 만들면서 호중구들이 처리할 범위를 결정하고 태울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중요 역할을 해서 제가 쓰레받기라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 쓰레받기가 이렇게 쓰레기를 잘 모아서 덩어리를 줘줘야 호중구들이 이걸 처리하기가 쉽도록 이걸 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쓰레받기는 쓰레받기 역할을 잘하면 잘할수록, 잘 모은다는 말은 본인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머금으면서 사이즈를 키우기 때문에 몸집이 좀 커져요. 그래서 혈소판의 사이즈를 가지고 면역 활성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면역 매개 반응의 활성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야 좋은 거고요. 다만 이건 환자분들마다 평균치가 달라서 주로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병 자체의 특성과 사용하는 약물들 때문에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정상 범위를 12%부터로 보통 보는데, 저희 검사상으로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낮은 농도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가 올라왔다가 가라앉아서 마지막에 이제 올라와서 아주 높은 활성도 상태에서 마무리된. 중요한 건 활성도가 높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높은데 염증 수치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건 혈소판이 일을 잘 해도 새로운 쓰레기를 안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불탈거리가 없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면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저희가 환자분들 데이터를 해석합니다. 이런 혈액검사 결과는 사실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오늘 다 알려드리는 환자분들도 좀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막연하게 염증 수치 높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버티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보면서 근데 흐름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죠. 대표적인 위험 신호라는 거는 지금 이분 데이터들을 보면, 제가 이분은 안전하다고 봤던, 계속 염증이 오를 때 문제가 없었던 건 시기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처음 염증 수치가 올랐을 때 호중구도 같이 이렇게 올랐다가 툭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패턴이 중요한데, 염증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패턴은 위험해요. 높은 수치 안에 있더라도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저희가 예상하는 한 달 범위의 그 사이클을 뛰면서 오르내리는 거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오른다거나 또는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갑자기 반등한다거나 이런 패턴들은 백혈구 반응이랑 안 맞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인 거죠. 이분은 아주 이상적인 패턴으로 면역계가 안정을 찾은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최근 검사 결과상 백혈구가 이제 한 4.8까지 떨어졌어요.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피크가 지나갔고, 두 번째 피크가 지나갔고, 세 번째 피크가 지금 10월 달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텀이 너무 길죠. 그래서 2달 텀 사이에 지나갔던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건데, 제가 추정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게, 이렇게 백혈구의 오르내림, 그 중에서도 호중구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여기도 미약한데 올랐다가 내린 거고요, 수치가. 그리고 이 10월 사이에 가장 피크를 한 번 더 올랐다가 떨어졌다라고 추정하는 건데요. 왜 추정을 하냐면 이제 염증 수치 흐름인데, 저희 검사랑 미국 데이터가 달라서 그런데, 저희 검사는 0.3까지 정상으로 보면 병원 검사들 미국 이분 거는 5점까지를 정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0점 정도 올리고 한 1.5배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초기에는 염증이 좀 가라앉았다가 중간에 튀어 올랐다가 반토막 났다가 이제는 완전히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염증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또 하나
만성염증 정도를 보여주는 ESR이 아주 흐름이 예쁘게 움직이는데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두 번째 올랐다가 떨어져서 이 사이에 아마 두 번째 피크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아마 또 한 번 마지막 오르고 떨어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혈소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혈소판 수치가 초기에 가라앉았다가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 이때까지는 좀 위험한 상태였다면 이제 숫자가 다시 줄고 있죠. 그럼 이 사이에 혈소판이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건 청소가 끝났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불안해하셨지만 사실 마지막 청소가 끝나고 나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게 주로 관절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끝나가고 점점 근육통으로 넘어가는 패턴인데 환자분들은 그거를 동일하게 그냥 통증이라고 표현하시니까 더 많이 아파졌다, 심지어 범위가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관절의 통증이 이제 끝나고 그 끝난 관절 주변에 근육, 인대, 건들이 메꿔지는 과정에서 그게 팽창, 수축을 반복할 때 근육, 인대 통증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이제 안정기로 넘어왔다고 보고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물을 때에 맞춰서 줄이시기만 하면 되는 패턴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하나 이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도 류마티스와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된 환자분인데 수치를 우리가 볼 때 염증 수치 흐름이 이분은 시작할 때부터 2.3이니까 저희 검사 기준으로 0.3이 정상이니까 거의 8배 정도 높은 수치를 시작했죠. 이분도 참 긴 싸움인데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니까 거의 1년이 넘은 싸움이죠. 근데 1년 전에까지 그냥 직관적으로는 7월 달까지는 한 번도 정상 염증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계속 높죠. 이분은 힘들어는 하셨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시니까 버텼지 남들이라면 1년 치료에도 염증이 정상 범위라도 올라간 거 대부분 못 버티실 거예요. 이분도 이제 흐름이 중요해요.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 가라앉았다가 첫 번째 피크 때 올라왔다가 두 번째 피크 때 올라왔는데 근데 이분은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두 번째 피크 후에 청소가 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가라앉긴 했는데 이때 약물이 늘어나서 가라앉았던 형태라 한 번 더 두 번째 청소를 이때 한 거고요. 그리고 가라앉았다가 마지막 청소 후에 이제 툭 떨어지죠. 이제 처음으로 이때 정상 범위 염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결론만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려면 2.3이었던 염증이 0.26으로 10분의 1 줄었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면 뭐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염증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왜 이렇게 긴 시간 염증이 높았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분은 그만큼 처리할 거리가 많았던 거죠. CRP를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염증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뭔가 얘가 높으면 염증이 나빠진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염증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 되는 건 염증은 기본적으로 치유 반응이에요. 통증, 염증은 기본적으로 치유 반응이고 그 치유 과정에서 CRP가 중요 역할을 하고 그 중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때에 따라서 종류를 바꿔가면서 역할을 바꿔가면서 숫자들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한다라는 그 흐름 그리고 치유 과정에서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염증이 올랐을 때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청소하고 있구나 제대로 메꿔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CRP가 오를 때 회원님들이 통증을 더 느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PCRP와 MCRP 역할을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할 때 MCRP는 좀 부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부순다는 게 기능 다한 세포들을 깨트리고 거기에 혈관을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생 혈관을 깔아서 백혈구들이 모여들게 하고 PCRP는 거의 이제 멈추고 이제 복구에 포커스를 두게 하는 애들이라 그냥 쉽게 설명할 때는 PCRP가 항염증, MCRP가 염증 촉진이라고 보시면 염증을 오히려 만들어내고 끝내고 하는 역할 차이가 좀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PCRP가 식세포 작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포 자멸사를 촉진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포토틱 셀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직들 중에 면역세포들이 외부의 적군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의 세포들 중에 기능 다한 것들 이거를 잡아먹고 기능 다한 세포들이 자살을 해야 돼요. 나 기능 다 했으니까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사라질게 하는 걸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데 그걸 촉진해주는 역할을 PCRP가 하고요. MCRP는 도로를 까는 역할을 주로 해서 신생도로 그러니까 백혈구들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얘네 둘이 계속 적절하게 역할을 바꿔가야 조직 재생이 활발한 거죠. 그러니까 깰 거 다 깨고 기능 다한 세포들 다 처리해서 부순 다음에 거기다 신생도로 깔고 거기에 다시 세포가 조직이 재생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죠. 류마티스를 예를 들면 관절이 아픈 것 중에 면역세포가 파고들어서 아픈 부분도 있지만 이미 기능 다한 세포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픈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아픈 부분은 안타깝지만 깨서 없앤 다음에 새로운 세포가 재생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서 그걸 깰 때 정상 조직이지만 기능 다한 애들을 깰 때가 가장 아파요. 그때 환자분들이 청소가 잘 될 때 많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염증이 올라가면 또 스테로이드제 같은 것들이 만약 용량이 늘어나면 스테로이드제는 핵심 역할 중에 하나가 그 호중구가 이렇게 딱 혈액에서 붙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넘어오는 이 화학 주성이라고 하는 걸 많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오지 마.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네 오지 마 하고 스테로이드는 이 호중구들의 혈액 내 유입, 혈액 세포로 넘어오는 과정을 많이 방해하거든요. 근데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혈액 내 호중구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요. 조직으로 유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처 생긴 곳으로 호중구들이 와서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다 막아버리니까 혈액에 남아돌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과정을 알면 그냥 막연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염증이 정말 반가워야 되거든요. 특히나 치료 과정에서는 반가워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두려움의 대상으로 환자분들이 알고, 아까 이 환자 사례가 저는 모르는 분들이 2.3을 1점대가 넘는 염증을 1년 이상 버틴다고? 미쳤네 이런 소리 듣겠죠. 이거 병원에서는 큰일 납니다. 이거 2.3 보았는데 약 안 늘린다고? 큰일 나려고? 근데 떨어지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떨어져봤자 정상보다 높아요. 그렇지만 진폭을 계속 줄여간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만큼 이런 분들은 처리할 거리가 정말 많은 분들. 지금도 이런 분들 있죠. 뭐 루푸스 환자인데 계속 지금 3점대, 4점대에서 5점, 6점까지도 계속 튀거든요. 그분은 정말 청소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가냐면 스테로이드제를 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분도 똑같아요. 너무 오랜 기간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써서 불이 제대로 나는 걸 계속 막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할 거리가 계속 잔해물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청소하려고 할 때마다 염증 수치가 계속 오르는 거죠. 정말 질병을 알았던 기관과 사용해왔던 약물들, 그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거를 기간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를 좀 항상 말씀드릴 수는 있죠.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셔서 이런 거 설명하고 있어요. 보여드리면서 어느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지금 이런 시기에 있다 해서 지금 집을 부수고 있습니다. 지금 기능 다한 세포들이 너무 많아서 부수는 중이라 많이 아프실 건데 염증 오를 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 끝났으면 통증은 난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시기 환자분들은 또 아프거든요. 오히려 이때보다 떨어졌을 때 이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보시면 면역 반응이 한참 지나간 뒤에 염증 수치는 뒤따라 올라오고, 염증 수치가 면역 반응이 한참 가라앉아 있을 때 염증은 아직 높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염증 수치는 뚝 떨어졌을 때 면역 반응은 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의 결과로 CRP가 뒤따라 올라왔다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시기 뒤에 환자분들은 또 의아한 거죠. 나 염증 수치 낮아졌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그럼 이런 건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청소인 거죠. 이제 청소를 시작한 거니까. 그럼 또 이제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면 염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악화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면역 반응을 주도하는 백혈구들, 걔네들이 결과로 싸우고 나서 처리할 때 CRP들이 뒷정리한다라고 이해하면 왜 이 패턴을 움직이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럼 원장님, 이게 이 염증 수치에 맞춰서 통증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면역 반응에 맞아요. 따라서 CRP 수치는 낮더라도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맞아요. 그리고 이런 염증 수치는 높은데 통증은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게 환자분들이 잘못된 인식이 너무 많아서 안 아팠다가도 염증 수치 높아진 거 보면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아프구나 이러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염증 수치 낮은 걸 몰랐을 때 아프다고 했는데 염증 수치 낮으면 오히려 이제 내 몸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게 CRP랑 통증을 연결하시면, 물론 CRP가 높은 상태일수록 통증은 높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해요, 경향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는 아니지는 하죠. 이 그래프를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유도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해드리는 건 치료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어디까지 왔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지금 몸이 어떤 단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염증 수치도 그렇고, 최근에 환자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치료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게, 정말로 이건 뭐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고백은 저는 진짜로 훌륭한 의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뛰어난 약으로 이걸 치료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드린 과정은 원래 내 몸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저는 때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지금 호중구가 청소하려고 하고 있네 보이면 전 걔네들 도와줄 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안 움직이면 제가 움직이라고 제가 만들 수는 없어요. 움직이는 게 보이면 속도를 내주고 더 모여들도록, 또는 과도하게 모여들지 않도록 이런 걸 조절해 줄 수는 있는데, 가만히 있는 애들을 제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호중구를 제가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염증 수치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치료에 대한 인식을, 치료는 제가 약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의 몸을 저는 계속 관찰하면서 다음 뭘 도와드려야 되지, 지금 누가 뭘 하지, 내가 뭘 도와주면 얘네들이 더 잘할까를 계속 찾는 과정이라, 제일 어려운 게 환자분들이 약을 왜 안 줄여줬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반응이 올라오는 게 보여야 줄이는데
안 올라오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처음부터 끊고 하셨대요. 그러면은 수치가 제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약물이 들어갔다는 가정하에는 이게 분명히 올라왔다 떨어질 시기가 됐는데 왜 안 올라왔지 보니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저는 약을 뭐 드셔야 됩니다 안 되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따라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임의로 마음대로 바꿔버리시면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번 사례에도 그래서 정말 그냥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고백하는 건 저는 정말로 뛰어난 의사가 아니라 저는 그게 좋은 약을 써서 치료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쓰는 약들은 때에 맞춰서 몸이 잘하고 있는 역할을 더 잘하게 못하고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복돋아주고 조절하는 거지 안 하는 역할을 제가 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약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병의 치료의 본질은 면역계를 정상화시킨다는 그 면역세포를 정상화시키는 걸 도와주는 거지 면역세포를 제가 밖에서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기능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이거를 정말로 잘 환자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치료가 어려워요. 이런 걸 이해 못하면 다 도망갑니다. 염증 올라올 때마다 매번 설명이에요. 이 수치는 문제없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수치 어디에 와 있지? 아, 이렇게 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태겠구나. 제가 항상 한 줄로 적어 놓죠. 지금 어떤 단계다. 그게 3번 정도의 청소가 요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얘기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